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지도자론 오늘 11번째 시간 관리 요약했습니다. 1번 시간 관리의 정의. 첫 번째, 시간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직원의 시간은 자원이며 경비이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는 조직 경영의 중요한 과제이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서두르지 않고 삶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예술이다. 넓은 의미로 시간 관리는 주어진 모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삶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좁은 의미에서 시간 관리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식사, 취침, 휴식 등의 기본 생활을 제외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시간 낭비의 요소. 첫 번째, 시간 낭비의 요소에는 내적 요소 그리고 외적 요소가 있는데요. 내적 요소는 자신의 내부, 즉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극복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면 무결정, 연기하는 것, 계획의 결핍, 거절하지 못함, 타성에 젖어 행동하는 것 등이 있다. 두 번째, 외적 요소는 외부인과 외부 사건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서류 업무, 전화 받는 일, 예기치 않은 방문객, 교통 혼잡 등이다. 그러나 전화 받는 일이 업무와 직결된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3번, 시간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바쁜 사람에게는 여유를 주고 한가한 사람에게는 긴장감을 주어 균형 있는 삶을 운영하게 한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쉽게 한다. 세 번째, 변화가 심한 현대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 4번, 시간의 종류. 시간의 종류에는 조직된 시간, 비조직된 시간, 양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큰 덩어리 시간, 자투리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직된 시간이란 시간표에 짜여진 시간으로 업무 시간, 회의 시간, 약속 시간 등 계획된 시간이며 고정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두 번째, 비조직된 시간이란 시간표에 짜여지지 않은 시간으로 근무 외에 자유시간, 휴일, 휴가 등 융통성과 자유가 많은 시간이다. 세 번째, 양적인 시간이란 달력이나 시계로 표시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네 번째, 질적인 시간이란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뜻한다. 다섯 번째, 큰 덩어리 시간이란 의도적으로 마련된 1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장기 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새로운 업무 방법의 고안, 연구 논문 등 큰 덩어리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나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할당하는 시간이다. 여섯 번째, 짜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은 토막 시간, 조각 시간이라고 불리며 활동과 활동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시간이다. 5번, 시간 계획을 할 경우 목표 설정. 첫 번째, 시간 관리의 첫 단계는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목표는 합리적이고 성취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면 행동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 설정은 측정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목표 달성 시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다. 네 번째, 목표 설정은 끈기와 인내를 갖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6번 계획의 원리. 계획의 원리는 균형의 원리, 우선순위의 원리, 적극적 결과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의 원리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해야 할 일에 대해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원리란 인생과 시간에는 제한성이 있고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중요한 20%에 집중해야 한다는 파레토 원리와 관련이 있다. 자, 파레토 원리는 뒷부분에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적극적 결과의 원리는 계획의 달성 가능성은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집중도에 따라 정비례한다는 원리가 적극적 결과의 원리입니다. 7번, 목표의 특성. 목표는 구체적이며 측정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으며 결과지향적이다. 8번, 시간 계획을 하기 위해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 목표는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행동뿐 아니라 스케줄을 위한 지시와 전망을 제공한다. 목표와 시간 틀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수의 요구에 직면될 때 느끼는 공황을 예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시간이 간호관리자가 하려는 것처럼 빠르지 않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또는 조직 목표는 무엇이 발생할지, 무엇이 발생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사고를 증가시킨다. 목표 설정은 현재 행동, 활동 또는 개인이나 조직의 장기 목표 운영에 도움을 준다. 9번, 효과적인 시간 관리의 원칙. 첫 번째,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거나 너무 느슨하게 짜지 않는다. 두 번째, 너무 바쁜 사람은 일부러 여유를 만들고 너무 한가한 사람은 긴장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세운다. 세 번째, 일할 때는 주의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마음 편히 쉬어야 한다. 네 번째, 일시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일해야 할 경우도 생기지만 그것이 오래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일과 생활의 리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10번,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정 때 할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성취해야 할 특별한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가? 네 번째, 어떤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활동을 위해 계획되는가? 어떤 활동이 연속적으로 계획되는가? 다섯 번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11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일의 종류는 4가지 상한선 중 하나에 속한다. 시간 관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2가지 요소는 긴급성과 중요성이다. 긴급한 일은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시 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자, 4가지 상한은 뒷부분에서 살펴봅니다. 12번, 시간 관리 매트릭스.
긴급성이 급함, 급하지 않음으로 나오고 정확성이 중요성이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옵니다. 자, 네 가지 상한선이죠.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으로 나뉩니다.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1상한이고요. 위기,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가 1상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있죠. 그것들이 바로 2상한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조직의 전략적 계획의 재검토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참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예방적인 활동들은 2상한에 속합니다. 자,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있죠. 바로 3상한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눈앞에 급박한 상황이나 일부 전화, 그리고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 파티 등의 시간이 임박했을 경우 3상한이고요.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 있죠. 4상한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쇼핑, 사교 모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 읽기들이 4상한에 들어갑니다. 13번 제2상한은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심장부이다.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사안들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여기죠. 여기. 예컨대 인간관계 구축, 자기사명선언서 작성, 장기계획 수립, 신체적 운동, 예방적 정비, 사전정비, 임파워먼트 등이 속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것들이죠. 14번 성공한 사람은 당면한 문제보다 미래의 기회 위주로 살며 이들은 기회를 증가시키지만 문제는 감소시킨다. 또 이들은 예방적으로 생각한다. 이들도 역시 제1상한에 속하는 위기와 긴급 사태는 있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즉 제2상한에 속하고 매우 효과적인 능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초점을 두어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15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제2상한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 하겠다고 답하기 위해서는 때로 긴급하게 보이는 다른 활동에 대해서 못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2상한에 속하는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상한에 속하는 활동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번 거절해야 할 일을 부탁받은 경우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 관리자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성과가 많은 일과 적은 일을 분류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상대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행동한다. 17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제 시간에 시작한다. 첫 회의 시 주의를 준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제 시간에 끝낸다. 세 번째, 의제를 정하여 회의 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네 번째, 꼭 필요한 사람만 회의에 참석시킨다. 다섯 번째, 회의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회의 중에는 정보를 요약한다. 여섯 번째, 의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의제를 준수한다. 일곱 번째, 특정 의제에 할당되는 시간을 정하여 의도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 번째, 편리한 환경을 만든다. 아홉 번째, 자료는 미리 문서화해서 나누어 주고 낭독하지 않는다. 열 번째, 일정표는 미리 회의 일주일 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18번, 위임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방법만 잘 알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위임함으로써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일을 빨리 처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위임받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다. 19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위임을 하는 과정. 첫 번째, 위임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적임자를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해당자에게 준비를 시키고 네 번째, 위임한 일의 감독법도 계획해야 돼요. 20번, 시간관리 지침에서 업무를 위임할 경우 첫 번째, 부하 직원의 권한과 책임을 서서히 늘려나간다. 두 번째, 맡길 일에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세 번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한다. 네 번째, 방침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여섯 번째, 결정 권한도 위임한다. 일곱 번째, 시간을 충분히 한다. 여덟 번째, 현실적인 완료 시점을 정한다. 아홉 번째, 업무 위임 내용으로는 임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일, 사실조사, 리포터, 개요성, 절차 등의 초안 작성, 문제 분석, 자료 수집 등이다. 21번, 시간 관리의 과정. 시간 관리는 제일 먼저 현재 상황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목표 설정한 다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22번, 비효율적인 시간관리 습관의 예와 관리법. 비효율적인 시간관리 습관에는 미루는 버릇, 거절을 못하는 것, 완벽주의, 지나친 사교적 활동, 정리하지 않는 습관, 동시에 많은 일 하기, 불평, 불만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루는 버릇에 관한 관리법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면 일의 마감 시간을 놓쳐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우는 미루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정하거나 하는 업무 중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을 첫 번째 할 일로 선택한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수월하게 여겨질 것이다. 두 번째는 거절을 못하는 것. 관리법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요청에 대해 잠시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요구에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지치게 되면 결국 인간 상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 어느 한 가지 일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 끝나지 않으려는 경향을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에 따라 덜 완벽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지나친 사교적 활동. 전화, 방문객, 중요하지 않은 미팅은 가급적 제한하고 특히 자신의 사무실이 누구나 들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정리하지 않는 습관. 이건 제 얘기인데요.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심각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어지러운 것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애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제자리에 두면 시간의 낭비를 줄이게 된다. 여섯 번째, 동시에 많은 일 하기. 한 번에 3가지, 4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너무 많은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임무만 선택하여 그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7번, 7번째, 불평, 불만을 하는 것. 어떤 업무나 상황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시간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들어간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23번, 파레토 원리 나왔네요. 시간 관리와 파레토 원리. 시간은
사건의 발생과 순서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체계이다. 활동은 시간의 낭비자 또는 소비자로 분류되고 시간과 연관성이 있다. 파레토 원리의 핵심은 시간의 20%를 소비하여 80%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80%의 시간을 사용해서 20%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 시간이 낭비된 것이다. 시간 관리의 목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4번 예기치 않은 방문객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심할 경우 효과적인 관리 지침 첫 번째, 갑자기 방문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경우에는 이를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판단한 후에 대처한다. 두 번째, 무익한 방문객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거나 면담 시간을 제한한다. 세 번째, 면담을 거절하기 힘든 상대라면 이야기 도중에 시계를 자주 보면서 시간이 없다는 무언의 행동을 한다. 25번, 상사 또는 상부로부터 요구하는 일이 많아서 자신의 일을 못할 경우 첫 번째, 상부로부터 하달된 일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자신의 일은 조정한다. 두 번째,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항상 염두에 둔다. 세 번째, 시간표를 짤 때 계획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공백을 남겨두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를 미리 대비한다. 26번, 효과 중시, 효율 증시, 비교. 효과를 중시한다는 건 목표 지향성인 거고요. 효율을 중시한다는 건 활동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활동 지향성 먼저 살펴보면 효율을 중시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과 돈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일을 똑바로 하는 것, 일을 올바로 하는 것, 이거 뭐예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활동 지향성, 효율 중시입니다. 기존 수단을 유지하는 것. 자, 새로운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활동 지향성입니다. 효율 중시.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것,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바로 활동 지향성, 효율 중시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목표 지향성 살펴볼게요. 효과를 중시. 목표 지향성은요, 그 목표를 최대한 결과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자, 이거 보세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건 활동 지향성이에요. 요거 일과 올바로가 순서만 바뀌었어요. 단어 순서만 바뀌었어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목표 지향성이다. 자, 일을 똑바로 하는 것,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은 활동 지향성이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목표 지향성. 자, 나의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자,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마찬가지죠. 결과를 달성하는 것, 최대한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 목표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크게 하는 것, 이익을 늘리게 하는 것, 효과 중시의 목표 지향성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목표 지향성 효과 중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결과를 달성하는 것, 이익을 늘리는 것은 목표 지향성이다. 효과를 중시한 거다. 자, 활동 지향성 읽어볼게요. 효율을 중시한 것, 일을 올바로 하는 것, 일을 똑바로 하는 것,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기존의 수단은 유지하는 것, 의무를 준수하는 것, 비용을 줄이는 것은 활동 지향적인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7번 목표의 특성. 목표의 특성은 앞에서도 했는데, 자, 스마트 기준을 보겠습니다. 5가지 기준, S, M, A, R, T 첫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준 5개 특징이에요. 자, 먼저 1번 목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스페시픽 S입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미저러블. 세 번째는 목표는 진취적이면서 성취 가능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나.
별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달성되는 소극적 목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ggressive. 네 번째는 relevant. 사업 목적 및 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밝혀야 된다. 목표 달성의 기한을 밝혀야 된다. T는 time limit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